향가 해독을 다 끝내고서 저는 저 개인적인 50여 년의 향가 연구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마무리를 위해서 그동안 참고했던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일본인이 쓴 향가 논문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만엽집이라는 자신들의 아주 오래된 책을 풀기 위해서 향가를 연구한다. 그렇게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만엽집이 어떤 책이지 하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만엽집을 잘 몰랐거든요. 만엽집이란 이렇다고 합니다. 서기 6, 70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신라가 삼국통일하던 무렵, 백제가 망하던 무렵, 그 무렵에 당시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모아놓았다. 그런 그 시와 노래를 모아놓은 책이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속에는 4,516곡의 작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지만 4,516곡이라는 작품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만엽집의 작품 하나를 골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만엽집 작품에 1에서부터 4,516까지 고유 번호를 매겨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작품 4,516번가를 한번 꺼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보았죠.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향가 제작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노래였던 것입니다.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시험 내겠다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하다 했었죠. 만일에 어떤 작품이 뜻글자와 뜻소리 글자로 돼 있다. 노랫말 청은 번호로 돼 있다. 그리고 우리말 어순이다. 이런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작품은 향가다. 제가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4516번가가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향가가 만엽집 속에 들어와 있지? 이건 뭔가 착오 아닌가? 어쨌든 이 작품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사람들의 풀이입니다.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인 오늘, 오는 눈처럼 더 많아라 좋은 일. 이번에는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응당 베풀고 백성들을 번창하게 하리. 응당 그대들도 밤늦도록 베풀고 번창하게 해야 하리. 나머지 사람들도 힘차게 달리자. 뜻이 명쾌합니다. 구조를 제가 이리저리 뜯어보아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분명히 향가였습니다. 저는 분명 누군가가 착오로 해서 향가 하나를 만엽집 속에 포함시켜 놓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맨 앞으로 와서 1번가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품도 향가였던 거예요. 저는 갑자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이걸 느꼈습니다. 이 작품 저 작품에 매달려 보았어요. 수십 개의 작품을 풀어보아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향가만이 가진 특유한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만엽집 15번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건 착오야.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작품들을 풀어갔었지요. 그러다가 저는 그만 이 15번가에서 결정타를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권투 선수가 정통으로 한 방 얻어맞고 쓰러지듯이 저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엽집이 우리말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이 작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착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15번가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660년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때 외국에는 지금의 일본이죠. 일본의 옛날 이름이 외국이었습니다. 그때 외국에는 제명천왕이라고 하는 여자 천왕이 있었습니다. 천왕이 백제의 구원군을 파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우리나라 맞은편 부산 앞바다 대마도 건너편에 있는 후쿠오카까지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군을 백제로 보내고 있다가 661년 7월 달에 사망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천황의 관을 배에다 싣고 바닷길로 오사카까지 운구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중대형 황태자 낙가노의 황태자가 운구선에 그 배의 출항에 앞서서 15번가를 짓습니다. 15번가를 풀어보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풀겠습니다. 그대께서 물을 건너려 하시는 나루 바다에 액기 구름이 끼어 있구나. 그대는 다스림에 있어 나와 함께 하셨지. 오늘 저녁에 달이 밤을 맑게 밝히겠지. 다음은 일본인들의 풀이입니다. 넓은 바다 위 풍성한 구름 위에 석양 비치니 오늘 밤 뜨는 달은 청명하길 바라네. 이제 이 작품이 우리말로 불려졌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일단 2개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에서 최고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 작품에 나오는 해에라는 2글자입니다. 바다해 노젓는 소리 애자입니다. 아까 무량수불 전에 할 때의 애자입니다. 바다해 노젓는 소리 애. 그런데 해에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해는 바다라고 했죠. 이것은 바다로 읽고 애는 노젓는 소리 애 할 때의 애로 읽습니다. 왜 이렇게 읽어야 하는가?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에는 바다에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다에 구름이 끼어 있다. 바다에. 이거 일본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순 우리말 아닌가요? 바다에? 또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비사지라는 3글자입니다. 비는 함께하다 비, 사자는 사공사, 지자는 갈지, 가다지입니다. 함께하다에다가 사자와 지자라는 발음을 붙이게 되니까 함께하사지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함께하사지, 함께하사지 이 말입니다. 옛날 말로. 근데 이것은요 현대 우리말로 말하면 함께 하셨지 이 말입니다. 함께 하셨지 고대어지요. 현대 우리말 함께 하셨지 이 말을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을 그대로 써놓고 있어요. (15번가의) 핵심을 바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향가다. 또 일본어가 아니고 우리말로 불려지고 있었다. 해에라고 써놓고는 바다에 이렇게 읽고 있다. 비사지 이렇게 써놓고는 함께 하셨지, 함께 하셨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더라. 분명히 우리말입니다. 이 사실은 한반도에서 향가 제작법만이 열도로 간 것이 아니고 고대 우리말까지도 함께 건너갔다. 사람하고 우리말하고 향가 제작법이 그야말로 분리되지 않고 통째로 건너갔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했습니다. 향가였고 우리말로 불렸다. 만엽집이 우리말로 불렸다는 사실을 최종으로 확인사살해드리겠습니다. 서기 700년대 히토마로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었는데 그 작가가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쓰시던 그 말로
향가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217번가를 보겠습니다. 조로에 야라고 한자를 써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을 풀면은 인생이란 아침 이슬에 같아야 이렇게 풀립니다. 아침 이슬에 같아야. 이 말은 현재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침 이슬과 같아야 이렇게 됩니다. 아침 이슬에 같아야. 아침 이슬과 같아야. 애라는 글자가 과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애라는 소리가 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애와 가자를 현대 국문법으로는 비교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작가가 쓰던 비교격 조사, 애라는 말을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도 쓰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훈민정음 서문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 구절을 현대어로 말하면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가 됩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중국에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본 작가도 아침 이슬에 같아야, 아침 이슬과 같아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엽집은 우리말로 불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도 만엽집은 우리말로 불려지고 있어 이렇게 증언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만엽집을 약 750여 곡 해독해 놓고 있습니다. 4,500개 중에 약 15% 정도입니다. 그걸 풀어보았더니요. 애가 없이 다 향가 제작법에 들어맞더라. 만엽집은 향가였고 우리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몰랐고 일본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민족 다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몇 해 전 타계하셨지만 이영이라는 우리나라 만엽집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여성 연구가였습니다. 그녀를 비롯해서 몇몇 연구자분들께서 만엽집이 우리말로 불렸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의 해독 방법에 논리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영이라든지 그들의 방법과는 다르게 매우 엄격한 논리로 만엽집이 우리말로 불렸다 이 사실을 입증해주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향가 제작법입니다. 여러분, 만엽집은 향가였고 우리말이었다. 이 사실을 엄격한 논리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격한 논리로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말이었다. 그리고 향가였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거의 심장마비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해왔습니다. 마치 이글거리는 숯불을 손에 쥔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만엽집이 향가였다. 우리말로 불려졌다. 그리고 엄격히 입증될 수 있다. 저는 쓰나미를 보았습니다. 일본의 이 유명한 그림, 거대한 파도에 저는 그만 강타당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저를 방구석에 내 동댕이 치더니 일본으로 가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일본인들도 저처럼 내 동댕이 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찬 파도가 일본으로 가서 뭔가를 와장창 크게 뒤집어 놓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향가 제작법만 익힌다면 문제없이 만엽집을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요. 마침내 지난 1000년 동안 일본의 만엽집 연구자들을 그토록 괴롭혀왔던 어떻게 푸느냐, 만엽집을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만엽집을 푸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만엽집 700곡을 한번 풀어봤더니 만엽집은 우리 민족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잠정적이지만 만엽집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00년대를 전후한 시기 200년대일 수도 있고 300년, 400년대일 수도 있겠죠. 서기 3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당시 한반도에는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 소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가 우글우글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소국의 일부 지도자들이 향가와 칼을 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일본 열도로 도거하고 있었습니다. 도래한 것이 아니고 도거한 것입니다. 이 시기 열도로 간 가장 열도로 갔다가 돌아온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소자노존입니다. 한반도 어느 소국의 지도자였습니다. 소자노존은 한반도에 있던 고천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신라의 소시몰이라는 곳을 거쳐서 배를 타고 일본의 이즈모로 건너갔습니다. 이처럼 그가 출발했던 곳, 거쳐갔던 곳, 도착했던 곳이 고사기와 일본석이라는 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자노존이 그림에서 보듯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향가 제작법을 들고 열도로 건너갔습니다. 좌측 사진을 보면은 그가 칼을 휘둘러서 가지고 갔던 칼을 휘둘러서 큰 뱀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는 한 여자아이를 잡아먹으려던 큰 뱀을 칼로 잘라 토막내 죽이고 여자의 아버지에게 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분출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신혼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자노존이 향가를 지어서 화산 구름의 분출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빌었습니다. 향가라는 것은 원래 한반도에서부터 하늘에다 소원을 비는 노래였습니다. 향가는 일종의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종교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반도의 향가가 일본에 가서 최초로 한 일이 바로 화산 구름의 분출을 막아라. 화산이 분출하지 않게 해주라.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가 딸과 신혼을 치를 집을 지어 바치도록 한 여자의 아버지에게 향가를 지어 주었습니다. 향가는 이 작품은 일본서기에 있습니다. 즉 향가는 만엽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서기에 실려있는 소자노존의 작품을 한번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밤늦도록 집 짓는 일을 주관하느라 너는 힘썼다. 밤늦게까지 부하들을 닥달하느라 밥을 굶으며 울퉁불퉁한 곳을 몸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소리치느라 목이 쉬었으니 밤늦게까지 부하들을 닥달하느라 밥을 굶으며 탱자나무 울타리집을 지어 바치는 너, 밤늦게까지 부하들을 닥달하느라 밥을 굶으며 울퉁불퉁한 곳을 돌아다녔다. 일본인들은 이 작품을 다음처럼 풀었어요. 많은 구름이 서리는 추룬의 팔중원이요. 아내를 안에 숨기게 하려고 팔중원을 만든다. 팔중원으로 된 집이요. 여기서 추룬이란 무엇이냐? 추룬이란 무엇이냐? 화산에서 터져나오는 구름 같은 연기였습니다. 팔중이라는 것은 8겹을 말합니다. 일본의 만엽집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러한 뜻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본인들의 이 풀이는 당연히 오류입니다.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죠. 그 뒤에서 왜 이것이 오류인지 뒤에서 설명하겠다고. 여러분도 이유를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 연구자들은 향가 제작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가 제작법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향가를 풀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모르면서 향가를 풀고 있습니다. 제대로 풀어질 리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최고급 시계, 그 설계도를 모르는 사람이 시계를 분해한다면 제대로 분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만엽지를 풀려고 지난 100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해온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설계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만 일을 완전히 그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의 향가 연구에서도 동일합니다. 오쿠라 신페이, 양주동, 김한진 교수의 풀이 모두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조금 틀린 게 아니고 완전히 틀려 있습니다. 만엽집을 우리말이라고 한 이영희 연구가의 풀이도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는 설계도를 모르고 설계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자노종과 같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지도자들이 열도를 개척하면서 일본 열도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그것을 우리말로 써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엽집과 고사기, 일본서기 속의 향가였습니다. 그래서 열도의 향가는 노래로 써놓은 한민족의 고대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시에 열도의 향가는 일본 민족을 형성하는 인문학적 역할도 기능도 수행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만엽집을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일본 작품입니다. 그러나 만엽집의 연구권이 아주 모호합니다. 만엽집을 한국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본 것이라 해야 할까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만엽집을 우리의 고대 기록물의 하나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엽집을 누가 잘 해독할 수 있을까요? 일본인이 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언어 장벽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더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만엽집을 풀려면은 향가 제작법을 공부하고 한국어도 공부해야 합니다. 싫어도 이게 이치입니다. 만엽집을 풀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4,500여 곡이나 되기 때문에 개인, 단체, 국가가 모두 덤벼들어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엽집 해독을 생각하다 보면은 광개토 대왕비를 둘러싼 논란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왕비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인들이 먼저 자신들의 시각으로 풀었습니다. 당연히 큰 논란이 일었고 해독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의 선점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엽집에는 오염되지 않은 고대 한일 관계사의 원사료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푸는 측이 한일 고대사의 주도권을 가지지 않을까? 만일 고대사의 원사료 해독에 있어서 선수를 뺏긴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광개토 대왕비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로 만엽집의 비극이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광개토 대왕비의 논란이 다시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몰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몰잡이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는 비석입니다. 우리 앞에 만엽집 최초 해독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질 몰잡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만엽집의 최초 해독자들, 그 영광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 역사에 남을 이름은 누구일까요? 비록 한 작품이라도 좋습니다. 최초 해독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역사에. 제작법만 알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저의 연구 결과는 저서와 논문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제작법이 공개된 만큼 일본인들도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한일 두 민족 사이에 져서는 안 될, 질 수가 없는 경주가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일본 마녀집은 향가였다. 저의 책입니다. 향가 제작법을 수록해 놓은 천년 향가의 비밀입니다. 저의 향가 해독 과정을 기록해 놓은 향가 루트라는 책입니다. 마녀집 풀이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향가 해독에 초석을 놓으신 양주동 박사님과 오쿠라 신페이 교수님, 그리고 뒤를 이어나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향가 연구자분들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향가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문의 길이란 길가의 돌 무더기에 돌 하나 더 얹어놓고 가는 기나긴 여정이라는 말에 저는 무겁게 공감합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